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재학 중인 18학번 김현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를 졸업하고 지금 국가철도공단에 근무 중인 김미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입학할 때는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라는 학과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토목공학과도 있고 이제 굉장히 많은 학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많은 일들을 이제 함축적으로 하려고 해서 그런 이름을 붙인 게 아닌가 싶어요. 저 합쳐진 다른가 무슨 시스템 들어간 건설 시스템 학과? 뭐 이런 것들도 들어는 본 것 같아요. 토목하면은 예전에는 진짜 한창 건설붐 일어나고 했을 때는 토목 가면은 이제 취직도 잘 되고 너무 좋아라는 게 있었지만 토목공학 하면은 좀 고생한다라는 이미지도 많고 그런 거를 조금 환기시키려고 학교들 차원에서 좀 이름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름이 다양하게 탄생을 한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토목공학과에 들어오기 전에는 토목공학과는 어떤 이미지가 있었어요? 저는 진짜 이제 현장에서 헬멧 쓰고 측량하고 콘크리트 나르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쵸.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어느 분야로 갔을 때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물론 토목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건설 현장인 곳이 대부분인 건 맞지만 그래서 건설 현장에 가서 그런 것들을 진두지휘하고 설계 도면 보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토목 이렇게 구조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 도면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설계 도면은 현장에 나가서 막 여기 땅 있는데 여기서 막 그리지 않잖아요. 사무실에서 다 그리고 이런 거 프로그램 돌려보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행정적인 처리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구조물이 너무 크다 보니까 땅이 되게 넓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땅, 저기 땅 이게 너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토지를 내가 사용할 수 있고 여기를 또 빌릴 건지 아니면 이 땅을 살 건지 그런 것도 행정적인 처리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생각보다 토목 쪽으로 취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건설 현장에 가서 설계 도면 보고 너무 구조적인 것만 생각하고 이러진 않아요. 한 크게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구조 파트, 이제 집안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 집안을 다져야 되니까 그런 파트가 있고 그리고 또 수리, 물 관련돼서 또 파트가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측량학이라고 불렸는데 요즘은 이제 GPS나 다양한 그런 기술이 접목되면서 공간정보학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크게 한 4가지로 나눠서 파트를 나눠서 배웁니다. 수학하고 과학은 그냥 전반적인 거 다 배우면 될 것 같다고 보고 사회계열적으로 하면 경제 이것도 조금 배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초적으로 역학을 배우기 위해서 수학적인 그런 지식들이 기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학적인 지식들이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학적인 부분으로 접합을 했을 때 이제 이거를 배우기가 좀 더 수월한 거죠. 역학을 왜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로 된 어떤 구조물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힘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역학적으로 이제 설명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수리학 같은 경우에도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다 역학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역학을 좀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새로운 콘크리트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개발하고 만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대학원에서는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콘크리트 이런 것도 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연구실마다 좀씩 다르긴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재료 관련된 것도 하고 이제 요즘 약간 스마트 건설 그런 쪽이 많이 이제 연구가 되는데 AI 관련해서 건물 지도 원래는 다 평면 그런 설계도였잖아요. 그런 걸 3D로 바꾸는 연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AI를 가지고 사람 건설 현장에서 좀 더 안전하게 사람들이 현장을 일한다거나 아니면은 드론을 가지고 측량을 한다거나 그런 연구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연구를 하고 그러면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토목 안에도 되게 다양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미국에서 좀 오래 살다 왔는데 그때 당시 카트리나라는 태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방이 무너지면서 인명사고가 많이 났는데
토목공학과를 가면은 이런 뭐 기후 변화로 인한 어떤 재해 같은 상황에서도 뭐 안전한 구조물을 연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토목공학과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멋있다. 아니 왜 나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요? 이거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되게 사소한 계기인데 저는 지하철 같은데 제가 대구에 예전에 살았었는데 대구 지하철에 이렇게 가면은 한 번씩 이렇게 구조물 같은 거를 설치를 해둔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구조 이렇게 하는 거 건물 만드는 거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대학교를 준비를 하면서 건축을 갈지 토목을 갈지 그때 고민을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차이를 조금 알게 된 거죠. 건축이 건축물 요게 좀 스케일이 작고 토목은 조금 더 스케일이 크다. 근데 좀 더 스케일이 큰 걸 해보고 싶었고 저는 좀 미적인 감각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토목적으로 분야를 틀었습니다. 건축공학과, 네. 뭐 토목공학과, 네. 뭐 이제 뭐 건설, 뭐 이렇게 약간 이런 과들 있잖아요. 네.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차이점일까요? 전화기가 있으면은 이제 건덕토라고 이제 따로 이제 묶어서 이제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건축물은 이제 좀 더 스케일이 작은 어떤 뭐 건물 하나에만 좀 더 국한이 돼 있고 이제 토목공학과는 좀 더 스케일이 넓혀서 뭐 도로 항만 뭐 이런 쪽을 하고 도시공학과는 뭐 도시의 구획 뭐 이제 뭐 공간적인 분포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졸업하고 진로는 크게 두 개로 잡자면 공부를 좀 더 할 것인가 취업을 할 것인가. 그런데 만약에 취업으로 간다고 했을 때 공기업하고 사기업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겠죠. 사기업은 흔히 말하는 공사 현장에 가는 뭐 시공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토목 설계를 하는 설계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건설사업 관리 용역이라고 하는 감리단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기업은 크게. 그리고 공기업이라고 하면은 저처럼 공단에도 올 수 있고 뭐 철도공사 방금 말씀하신 한수원 뭐 그런 여러 공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곳으로 갈 수 있죠. 공부를 계속 하게 되면? 공부를 계속하게 되면은 교수님하고 좀 더 가까운 시간을 가지게 돼 있죠. 대표적으로 토목하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구조 쪽에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일단 큰 구조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기 집안이 굉장히 단단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공부할 수 있는 뭐 토질 쪽도 있고 그리고 또 공간적인 뭐 드론으로 이제 위에서 보고 공간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학문도 있거든요. GPS라던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흔히 수리학, 물 쪽 관련된 게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대학마다 다르긴 한데 뭐 교통 관련된 쪽에 또 있다고는 알고 있어요. 교통하면은 사실 저희 토목에서 되게 갈 수 있는 분야가 많은 게 철도, 도로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엄청 주요하고 중요한 그런 분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분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토목공학과가 네, 범위가 되게 넓네요. 엄청 넓죠. 토목공학에도 요즘 트렌드가 좀 있다던데 어떤 것들을 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스마트 건설이 좀 더 이제 추세를 띠고 있는데요. 이제 뭐 이제 3D 도면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현장을 이제 스마트폰이랑 그런 드론 같은 걸로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하는 부분들이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목 현장은 확실히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안전이 좀 더 많이 부각이 예전부터 이야기는 나왔지만 제일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된 거는 아무래도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그게 제일 큰 것 같고 여러 공사 현장들 이제 정말 이 현장 공사를 하는 그런 기관들에서 신경을 엄청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엄청 많이 좀 이슈가 회사 내에서도 큰 것 같아요. 전 되게 희망차게 무지개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색깔이 다양해서요.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이는 모습은 정말 요만큼인데 너무 분야가 다양하고 갈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다양한 분야들이 있어서 좀 더 매력적인 학과라고 생각을 해요.
전 사실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까지 다양하다라고는 못 느꼈는데 제가 취업하면서 좀 많이 느꼈어요. 갈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많고 생각보다 토목이 필요한 현장들도 많고 그래서 무지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베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연주를 할 때 이제 드럼이랑 베이스가 이제 박자를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토목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런 뭐 박자를 맞추는 약간 어떤 기반 시설들을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상하수도 아니면 뭐 이제 댐 이런 것들도 이제 결국엔 일상의 근간이 되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맨날 쓰는 뭐 카카오나 뭐 네이버 지도 이런 것들도 이제 일상의 근간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또 이제 베이스도 이제 막 연주를 하면 이제 막 이렇게 기교도 놓고 하잖아요. 그만큼 다양한 걸 배울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이 됐어. 다시 토목공학과를 선택할 거예요? 저는 다시 선택할 것 같아요. 지금 생활에 많이 만족하고 있고 또 관련된 연구도 많이 할 수 있는 과여서 돌아가도 다시 선택할 것 같아요. 저도 다시 토목공학과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다른 학과를 가는 거를 한번 상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못할 것 같아요. 전 토목공학이 저한테 적성도 잘 맞고 일단은 국가적으로 토목인이 많이 필요하니까 국가기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 외에도 건설사라던가 뭐 다른 설계사 분야가 많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랑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 토목공학과 자랑이요? 아무리 경제가 위기라고 하지만 다 이거 건물 위에서 살지 않습니까? 저희는 밥벌이는 항상 있습니다. 네, 토목이 워낙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게 큰 사람이 되려면 큰 거를 보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셔서 토목공학과가 이제 큰 사람을 키우는 데는 좋은 과라고 생각합니다. 토목공학과가 이제 뭐 정말 다양한 걸 배울 수 있는 학문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토목공학과를 가고 싶은데 정확히 어떤 걸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셔도 이제 워낙 많은 걸 배우다 보니까 일단 진학을 해보시고 나서도 그 안에서 세부 분야를 찾아도 충분히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요즘 많이 추세가 되고 있는 뭐 기후변화 아니면 뭐 안전 이러한 것들에서도 전망이 좋은 학과라서 충분히 오셔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토목공학은 여러분들이 정말 토목공학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들어와서 그런 걸 더 많이 느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목공학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찾아보고 정말 이 분야가 다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를 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이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공학과 좋으니까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공학과로 오세요!